자, 또 포인터 계속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포인터 부분, 동영상 부분 다 좀 이해를 하고 다 실습을 했나요? 자, 그래서 앞에 있던 동영상을 다 이해하고 실습을 해야지 또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287페이지에 있는 이제 포인터하고 이제 배열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자, 우선 우리 배열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배열은 앞에서 배웠어요. 배워서 잠깐 우리 좀 복습을 하자면 자, 일단 배열에다가 요거 자, 우리 배열 배울 때 이렇게 배열에다 집어넣으면 실제 그 여기 배열의 각 방마다 있는 값에 대한 표현은 배열 변수명하고 대괄호하고 거기 인덱스 0서부터 0, 1, 2, 3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배열 방에 있는 값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열의 실제 주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놈은 요 배열의 각 인덱스로 방을 표시한 그 앞에다가 %라고 주소 연산자만 붙이면 됐었죠. 요거 우리 알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그 변수명 자체가 어차피 배열의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 값을 갖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하나씩 방 하나가 증가되면서 그 방에 주소를 갖고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배열 앞에서 배열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에다가 실제 배열 그 배열로 선언을 하고 이제 뭐 값까지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실제 P라고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 포인터에다가 그 포인트 변수에다가 실제 이 배열의 실제 0 인덱스 방 또는 뭐 어차피 이제 배열 명칭 자체가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주소로 갖고 있으니까 요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 주소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요 배열에 들어가는 주소 자체는 실제 포인트 변수로 정의한 그 변수 자체 p 그 다음에 p 플러스 1, p 플러스 2, p 플러스 3이 실제 배열의 각각의 0 인덱스 방, 1 인덱스 방에서 차례차례 이렇게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실제 요거 설명을 이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지금 289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 그 장표를 좀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서 289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array and pointer라고 교수님이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교수님 여기다가 예제 프로그램에다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 더 추가를 좀 막 했어요. 추가를 했으니까 실제 그 실습을 할 때도 이 동영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보니까 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해 주면서 목록 형태대로 12, 20, 30, 40, 50이라고 하는 5개를 집어넣네요. 목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명을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자, 의미는 어떻게 되죠? 선언하면서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결국, 이 P에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P. 그 다음에, 만약에 포인터를 붙인다라고 하면 그 시작의 값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의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 자, 여기 지금 아마 여러분 교재에 배열 A의 첨자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요. 자, 요걸 교수님이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먼저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을 하면, 요거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배열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보이죠? 배열의 실제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A하고 별 표시하고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자, 이렇게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A라고 선언된 이 배열에 5개 값이 들어가 있는데 걔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소들을 계속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10서부터 쭉 정상적으로 주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명 자체가 아예 첫 번째 방의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두 번째는 배열명에다가 계속 플러스 i,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플러스 0이 됐을 거고, 그다음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계속 돌겠죠. 그래서 하나씩 배열명에다가 붙여서 플러스를 시켜서 출력을 했더니 얘도 똑같이 정상적으로 배열의 방마다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인트 변수로 정의를 했는데, 실제 그 포인트 변수인 P, 지금 P에는 실제 주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P에 대해서 계속 또 P,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니까 정상적으로 배열의 주소들이 똑같이 출력됐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막아버리고요. 지금 배열에 그러면 실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 조금 전에 보여준 이제 슬라이드도 28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배열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좀 잘 다 안 나오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그 288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하고 같은데, 방법 2하고 방법 4는 삭선을 해주세요. 아예 좀 보지 맙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사용할 빈도는, 사용할 경우가 없어. 없는데, 괜히 어렵게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만 같아. 그래서 아예 방법 2와 방법 4는 그냥 삭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 배열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 자, 결국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쓰는 이유는 결국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 형태대로 그 변수의 주소 저장해 놓은 것을 찾아서 그 변수방을 들어가서 변수방에 접근하거나 거기 있는 값을 읽거나 수정하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이 포인트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용도 말고는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그 다른 용도로 쓸 일은 없어요. 뭐 이렇게 주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이 되는 것이고, 결국 포인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값을 어, 그 값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방법 2와 4를 우선 삭선을 하고 방법 1과 3 위주로만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실행된 결과를 보면, 위에 보면, 지금, 자, 여기 마찬가지. 배열이니까 A에 다시 별 표시에 인덱스 첨자를 붙여서 0, 1, 2, 3, 4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배열 시간에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 배열에 접근해서 값을 처리를 하는 방식은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이 방식이 있고, 자, 그럼 포인터를 이용한다면, 자, 이와 같이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P라고 하면 지금 배열에, 자, 우선 요거 실행하면 똑같이 10, 20, 30, 40, 50이라고 정상적으로 찾아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배열 변수명에다가 그 다음에 배열의 첨자 0 인덱스부터 쭉쭉쭉 하면 실제 그 배열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에 있는 값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라고 하면 아까 P라는 이 자체가 맨 처음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앞에다가 포인터를 딱 붙이게 되면 그 주소가 가지고 있는 값이죠. 그 주소가 있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소가 값이니까 그대로 찾아서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찾았습니다. 똑같이. 자, 요 얘기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맨 처음에 0부터 돌아갈 테니까 p 플러스 0 해봐야 뭐 그냥 p죠. 그러니까 그 p의 포인터다라는 거죠. 그죠? p의 포인터니까 p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소고 계속 거기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여기 아까 우리 주소 때 얘기했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실제 배열의 다음 방으로 이렇게 4바이트씩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갈로하고 여기다가 포인터를 딱 붙여주면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실제 그 교재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있네.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해야겠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91페이지에 증감연산자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실습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교수님이 개념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어요. 플러스는 1증가, 마이너스는 1감소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P라고 하는 부분, 그죠? 포인트 변수
P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를 가리키고 P 플러스 1은 다음 주소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P 플러스 플러스 하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주소 다음 주소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다음 주소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데 배열은 증감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면 중간에 아마 요 별표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연산자고 그 다음에 요 가로가 없이 그냥 P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가. 자,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실제 포인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나 지금 교수님이 여기 갈로를 써주는 것이나 결과는 동일해요. 둘 다 결과는 동일해요. 근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우리 연산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미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실제 그대로 그렇게 동작을 한다 그래도 의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갈로를 많이 쓴다라고 했죠.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교재에다가 갈로를 교수님처럼 이렇게 삽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얘기는 갈로를 해주건 안 해주건 연산자의 순서는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고 나중에 요 간접 연산자인 실제 포인터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갈로가 있건 없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많이 헷갈리니까 여기다 갈로를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P가 주소니까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이네. 그럼 하나 증가해서 다음 주소를 갖고 있네. 그 다음에 여기다 포인터가 딱 붙으니까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열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메타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294페이지에 이제 예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가서 이거는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어레이 파라메타 패싱이라고 교수님이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실행부터 해봅시다. 딱 실행을 해놓고. 자,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네요. 그 다음에 15, 15, 25, 7이라고 목록 형태대로 값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sum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를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파라미터로 A라고 줬어요. 자, A가 뭐죠? 여기 지금 보면 배열이죠. 배열을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콤마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수 5개라고 해서 5라고 해서 같이 넘겨줬네요. 자, 근데 이건 뭐 저저번 시간에 우리 실습할 때 실제 배열에 들어가 있는 몇 개가 들어갔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이즈 오브 연산자 쓰는 부분 다 우리 실습했죠. 실습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실제 배열에 몇 개가 있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네.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이 배열과 배열의 건수를 같이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배열은 이 배열명 자체가 얘가 주소라 그랬죠. 배열의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뭐 이 배열인 경우에 앞에 앰퍼센트라고 해서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sum array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받으면서 실제 얘를 받으면서 포인트 변수 PA로 선언하고요. 얘는 그냥 int 타입으로 사이즈라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건수만큼 이제 반복을 돌리면서 실제 받은 요 배열의 배열명에다가 그죠?
이제 실제 포인터로 받았지만 포인터로 받았고 실제 PA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는 실제 그 주소겠죠. 그죠? 배열명의 그러니까 배열명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첨자 i를 가지고 딱 출력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요거 다 더한 62라고 하는 정상적인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막아놓고, 자, 이렇게 뭐 첨자 기준으로 배열의 그 첨자로 찾아내고 하는 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안다 생각하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포인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포인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더니 정상적으로 배열의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요 의미가 그렇죠. PA라고 하는 게 지금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플러스 i니까 계속 포로 반복을 하면서 0, 1, 2, 3, 4에서 차례차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갈로로 묶어졌으니까 그 방의 주소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찾고 그 앞에다가 포인터를 붙였으니까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 해서 정상적으로 요 첨자를 돌려서 찾는 거나 동일하게 포인터로 그 주소의 값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열어서 그럼 요번에는 여기다가 뭐 플러스 i를 하는 거나 플러스 하는 거나 결과가 뭐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러분들 뭐 교재에서 가로가 있으나 없으나 교수님이 똑같다라고 했었죠. 자, 똑같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갈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갈로를 빼고 또 실행을 해도 정상적으로 6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급적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 이렇게 갈로를 생략해서 쓰는 것은 아직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자, 좋은 버릇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쓸 때 갈로를 잘 써서 한눈에 이렇게 식별이 되도록 사용을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 자,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문자열에 대한 표현 부분입니다. 자, 우리 문자열은 이제 앞 시간에서도 배열로서 표현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포인터를 좀 쓰면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배열에다가 이 문자를 넣는 그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거기다 이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문자열로 선언할 때 보면 뭐 p 문자열로서 표현하면서 문자열인 경우에 앞에 여기 포인트 연산자만 없으면 바로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앞에 배열 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실제 그 배열에다가 문자열이 싹 들어가는 구조가 됐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변수를 p라고 정의를 해주면서 문자열을 집어넣어 주면 실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p라고 하는 여기가 실제 이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에 시작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게 p죠, p. 예. 자, 그 다음에 MON이니까 MOON 마지막 널.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표현이 되는 이 개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배열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구조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대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포인트 연산자가 붙었다. 자, 포인트 연산자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벌써 뭘 의미한다? 뭔가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직접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296페이지 하단에 있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교수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포인터 스트링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포인트 변수 P를 선언을 하면서 정확하게 포인트 문자열 변수가 되겠죠. P를 선언해서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걔를 찍으면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 기호를 넣었으니까 그 주소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자동으로 찍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씩 여기서 이제 뽑아 볼 겁니다. 자, 뽑아 보면, 이번에 이제 포인터를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로 문자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화일문으로 샥 돌립니다. 화일문으로 돌리는데 우선 조건이 뭐죠? 포인트 P. 자, 그럼 포인트 P라고 된 의미는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지만, 자, 요거 이렇게 되겠죠? 지금 포인트 P니까 지금 첫 번째 방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게 P니까 걔의 값이니까 맨 처음에 C부터 찾겠죠. 그리고 하나씩 주소를 증가를 시키니까 삥삥삥삥 돌면서 마지막에 너를 만나면 반복을 끝내겠죠. 그죠? 자,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포인터 P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아까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갈로를 쓰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일로 돌면서 실제 P를 플러스 시키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반복을 돌면서 하나씩 증가를 하겠죠. 그죠? P의 주소를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한 글자씩 딱딱딱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건 붙어서 나온 이유는 요거예요. printf 하면서 요 뒤에다가 자, 백슬래시 n, new 라인 가는, 다음 라인 가는 거 안 줬죠? 자, 그럼 만약에 백슬래시 n이라고 new 라인 주고 실행을 하면, 자, 당연히 이렇게 또로록 떨어져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자열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 변수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실제 문자열에 있는 값을 직접 그 값을 접근해서 읽어오기도 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슬라이드로 우리 돌아갑시다. 자, 다음은 297페이지 그 하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열 포인트를 쓰는 경우에는 아까 그 배열 그 문자 한 개짜리도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로 그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봐야 문자 한 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그게 크게
포인터를 써서 뭐 유용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좀 유용하냐면 이 배열 포인터를 가지고 문자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 포인터를 써서 실제 효율적으로 좀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구조 설명하고 구조 설명하고 배열 때 배웠던 2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 다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포인터 PSTR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이렇게 배열에 그러니까 세 개를 잡아주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자열을 지금 이제 그 배열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실제 이 구조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실제 여기에 포인트 변수로 잡아놨으니까 PSTR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에서 3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 PSTR에는 실제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인덱스 붙인 곳에는 실제 값이 아니라 주소가 들어가겠죠. 주소. 자, 주소가 들어가면 이 주소들이 어떤 주소를 갖고 있냐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 하나씩 있는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샥샥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배열을 가지고 만약 이런 것을 해결한다면 어떤지 한번 잠깐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예요. 자, 우리 이제 배열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제 2차원 배열이 돼야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 행의 개수는 뭐 생략을 해도 되지만 항상 열의 개수는 우리가 꼭 고정해야지만 오류가 안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문자열 중에서 제일 긴 게 8개네요. 그래서 8개를 7개죠. 7개 잡아주고 뒤에 이제 널 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서 8개를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실제 그 문자열이 쫙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실제 이제 이 들어가는 문자열이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마다 중간에 문자열의 길이가 짧은 데들은 다 널 값으로 채워지면서 실제 메모리에 좀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메모리에 낭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 뭐 2개 이상의 이런 문자열 이와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2차원 배열을 쓰기보다는 이제 배열 포인터를 선언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요거는 포인터 어레이 스트링이라고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제 첫 번째 것은 포인터, 그러니까 배열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서 방색에 잡은 문자를 하나, 둘, 세 개 집어넣고요. 물론 우리 요 포인터 변수를 잡을 때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개수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정의를 해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까대로 그대로 정의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요 포인터 문자열 배열 변수죠. 그러면 그 앞에 포인터를 빼버린 요 상태 요 변수 얘는 이제
배열 변수, 그죠? 배열 변수명에 해당되는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첨자 i를 붙이게 되면 결국 그 주소라는 거죠. 그죠? 그 0번째 인덱스가 가리키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요게 이제 아까, 그림 다시 봅시다. 그림. 자, 요 그림이 되겠죠. 요 그림. 자, 지금 보면, 지금 돌면서 pstr i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돌면서, 실제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 PSTR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주소를 하나, 둘, 셋 가지고 있는데 각 주소 한 개마다 뭐다? 여기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시작 주소에 대한 실제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배열처럼 배열 표시하고 거기다 인덱스를 주면 그대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냥 우리 앞 시간에 저저번 시간에 했던 2차원 배열에 대한 방식으로 출력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포인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프로그램 2개 정도 남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C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성격으로 해주는 간단한 부분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포인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뭐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동영상 설명을 좀 잘 듣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서 내가 해보면서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자기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자기 것으로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거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잠깐 보면 이건 300페이지에 있네요. 300페이지에 보면 문자를 처리하는 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들은 이제 헤더 파일 ctype.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우리 잠깐 교수님이 이거는 우리 플러스에서 조금 C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처럼 다 통합됐다기보다는 실제 리눅스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리눅스 서버 업체들의 각각 고유 형태대로 이런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다 실제 기종마다 이제 리눅스의 기종마다 어느 회사마다 그래서 조금씩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헤더 파일에서 정의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해당되는 머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대부분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지금 위키에 올라와 있는 이제 C 표준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잠깐 교수님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우리 계속 많이 쓰던 맨날 include에서 stdio.h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C 파일의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시에 우리가
stdio.h를 include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많이 쓰던 여기 scanf 부분이 보이네요. scanf. 자, scanf는 어떻게 쓴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썼던 우리 printf. 여기 있네요. 또 printf.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stdio.h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자열. 자,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C타입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자, 지금 C타입.h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로 문자에 대한 처리 부분이에요. 근데 뭐 크게 쓸 일은 없고 대부분 좀 쓰는 부분들은 이거 소문자 대문자에서 서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 이런 기능으로 좀 쓰는 게 C타입.h라고 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슬라이드로 좀 돌아갈까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럼 요거 실제 뭐 to upper 해서 거기다가 캐릭터 이제 캐릭터에 대한 문자를 한 글자씩 집어넣어 주면 얘는 대문자로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로우어는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언더바 붙이면 또 이런 옵션이 더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ctype.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ctype.h를 헤더 파일에서 요 대소문자보다는 간단한 프로그램 30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교수님이 캐릭터 펑션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자, 먼저 한번 실행하고 자,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C랭귀지 다 대문자로 출력이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ctype.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했어요. 자,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문자열 변수인 p를 선언해서 C랭귀지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 파일 포인트 p에서 이제 계속 넣을 때까지 이 문자열 다 하나씩 읽겠죠. 자, 읽으면서 그 다음에 실제 이것도 돼 있네. 정확히 의미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자, 여기 교수님이 이제 가로를 하나 더 쳤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갈로가 없었네요. 그래서 교수님 갈로를 하나 더 쳤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면 지금 문자열이니까 들어오면서 지금 P가 그 문자열의 맨 첫 번째 방에 주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돌면서 그 다음 방 플러스 시키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 포인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대문자로 바꾸는 to upper라고 하는 ctype.h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C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C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다소문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303페이지 위에 이제 문자열을 처리를 하는 부분의 함수가 있어요. 자,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는 이제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string.h는 상당히 그 우리 C 프로그램 할 때 쓰는 빈도수가 좀 많은 헤더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가장 많이 쓰는 빈도수별로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 다시 인터넷의 위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자열을 처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우리 그 자바에서도 보면 문자열 처리와 관련돼서 많은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C에서도 이제 좀 문자열 처리를 해야 될 게 이제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사를 한다거나 문자열을 합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자열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탐색을 한다거나 자, 이런 내용으로 문자열들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문자열인 함수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일단 str 그 랭 하면 문자열의 크기를 알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우리가 줘야 할 거는 실제 캐릭터 타입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약간 자, 요거 그 스트링의 랭스를 아는 건데 이제 우선 콘스트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 선언된 이 변수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지금 이거 보니까 캐릭터하고 포인터 스트링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먹었네. 여기 그 교재에 여기 삽입해서 적어 넣기 바랍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변수명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 지금 보면 뭐 S1, S2라고 교재에 써놨는데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S1이라고 여기 사이에다가 포인터 뒤에다가 적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trcmp라고 하는 스트링 컴프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문자열 두 개를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는 놈입니다. 자,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는 여기 S2 뒤에 있는 게 앞에 S1에 이렇게 복사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캣은 S1하고 S2 스트링하고 둘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산제예요. 자, 그럼 요거 바로 우리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0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트링 펑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지금 문자열로 cmp123 뭐 str 그냥 이런 이름으로 쭉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length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strlen 자, 요거 아까 길이 알아준다라고 했죠. 길이를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동안 뭐 길이는 리턴되는 값이 바이트네요. 바이트로 길이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CMP1의 길이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길이 이거 바이트가 아니고 실제 요 문자 이 방의 개수, 그렇죠? 방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그 방의 개수만큼 뺑뺑이를 돌리면서 CMP1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라 라고 했더니 여기 들어간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사망 연산자를 썼네요. 그 조건 연산식. 자, 그래서 요 앞에 어떻게 되죠? 요 앞에 요것을 물어보고 요게 만약에 물음표 참이면 요 내용이 참이면 요게 나오는 것이고 거짓이면 요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합니다. 자, CMP1과 CMP2가 비교를 했죠. 자, 그럼 C 프로그램하고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같지 않죠. 자, 같지 않아요. CMP1과 CMP2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CMP1하고 CMP3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얘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문자열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str cmp 스트링 컴프 같으면 리턴 값이 0이에요. 0. 0이 오고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1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같기 때문에 0이 와서 여기는 참이고 여기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0이 왔기 때문에 여기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카피는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복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CMP2에는 지금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CMP1에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를 딱 해주는 것이죠. 자, 복사를 해주고 리턴 값은 실제 복사된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캣은 첫 번째 문자열에다가 뒤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죠? 붙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프로그래밍 CMP1이 이제 요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거기다 이지라고 하는 부분을 더 붙여서 이렇게 문자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장시간 10장 포인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C의 특성이에요. C의 특성이라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기본적인 거 중심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